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연자와 사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받은 건데 네. 요 닭가슴살 갑자기 좀 생뚱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이게 하나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코너 쭉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껴라 네. 그리고 그 아끼는 것 중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제격이다라고 연락을 주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굽네닷컴 그러니까 닭가슴살부터 뭐 치밥 그리고 도시락 이런 것까지 등등등 만드신대요. 여기서 광고를 해드릴 제품은 굽네닷컴에서 나온 오븐구이 통 닭가슴살 네. 이른바 오통닭 요거죠. 요겁니다. 통 요거 다리살. 통으로 돼 있어요. 통 네. 가슴살인데 그냥 안 자른 거. 아, 네. 그리고 아우 침 나와.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 소맛닭. 소스가 맛있는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도 뭐 많이 팔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슬라이스 네. 해가지고 안에 이제 양념이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 먹어보셨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표정 뻥 아니고. 표정의 진심이. 여러분들 치킨 드시면 죄책감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치킨 소스 있죠. 그 국내에서 나오는 볼케이노 소스. 네네. 그거 바른 게 요겁니다. 매콤 바비큐. 닭가슴살에 소스는 똑같은. 네, 소스는 똑같은. 그러니까 맛있겠다, 튀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죠. 네네네. 어차피 뭐 굽네 구워도 약간 기름기 잘잘잘인데 이거는 약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요거는 갈비천왕 소스. 그거 바른. 닭가슴살이 사실은 제가 먹을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것도 양념된 것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먹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흉내낸 맛, 카레 맛 이런 닭가슴살 먹으면 맞아요. 이상한 거 있어요. 먹었을 때 카레 느낌은 나. 근데 그 맛은 아닌. 근데 얘는 내가 아는 그 맛이네. 내가 아는 그 맛. 거기에 치킨이 들어가. 닭다리가 닭가슴살로. 닭이 들어간 뭐 그런 맛.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네. 이것도 계속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요거 먹어봤는데 요거 네. 제일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머시룸. 네, 요게 155칼로리입니다. 소스까지 다 긁어 먹었을 때 155. 그럼 실제로는 조금 한 15% 빠지네. 조금 이렇게 130 정도. 안 긁어 긁어 먹으면 조금 빠질 수 있다. 보통 긁어 먹는 스타일. 좀 긁어 먹었어요. 소스가 맛있어요. 이게 짜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울 때 그렇게 해도 160은 안 넘는다. 안 넘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저칼로리. 그쵸. 네, 우리 채널에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65% 할인을 해주신대요. 그것 때문에 요거 4가지와 그다음에 요 오통닭 2가지를 네. 해가지고 65% 7,700원이에요. 몇 개야? 이거에다가 네네. 이 4개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해서 7,700원. 이만큼 7,000원이야. 요게 7,000원이래요. 어디 가서 한 끼 먹을 돈이잖아요. 이만큼을 7,000원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10,000원 아니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비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요거 말고 요거 한 세트 그리고 다른 거 한 세트 같이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게 1인당 한 세트밖에 안 된대요. 네. 개인 아이디로 한 세트밖에 안 되니까 네. 요거 한 세트로 맛보시고 뭐 다른 거 사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드셔보시면 아마 계속 드실 것 같아요. 네, 맛도 있고 우선 가격대가 아주 낮다는 거. 아주 쌉니다. 저도 뭐 이 정도의 7,000원이면은 이걸로 한 두세 끼 이상 먹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돈 아끼는데도 도움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사야 됩니까? 자, 더보기글하고 고정 네. 댓글에 요 링크 달아두신다고 합니다. 여기다 네. 달아주시고 12월 18일까지밖에 안 돼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18일까지밖에 진짜 안 지금 되니까. 촉박하죠 시간. 그렇습니다. 네. 네, 촉박하니까 7,700원 정도로 밥 한 끼 먹는 건데 네. 요걸로 한 두세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해자 중에 해자. 해자. 김혜자 선생님 정도 되시니까. 걱정할 맛있는데 필요가 비싸면 없었습니다. 안 권해드려요. 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싸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오늘 사연자분이 또 몸 만드는데도 진심이시고 또 몸을 만들어야 되는 또 분이시기도 해서 그렇죠. 군인분의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광고를 했습니다. 닉네임도 아미 타이거. 호랑이부터 근데 보통 이거 짬 타이거라고 해서 그 짬 먹는 맞네. 짬밥 먹는 고양이들 부를 때 약간 그 느낌인데 아미 타이거. 요즘엔 아미라는 단어를 좀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좀 BTS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계시는 뭔가 이제 진심이신 것 같아. 닉네임을 사실 이제 군인 그러니까 아미까지 쓰는 거면은 정말 자기 직업 좋아하시는 거죠. 어쨌든 만 27세 남자분이시고 소득은 220만 원인데 제외네요. 저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사실 연간 한 월급의 2배 정도 되는 소득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플러스. 그래서 한 250 정도로 잡으면은 250 정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하신다. 그러면은 뭐 한 40% 정도 느낌이네요. 네, 느낌이고 이게 미혼이세요. 미혼인데 250에서 40% 정도 저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축률이 사실 40%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8년 차인 직업 군인입니다. 집안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20살에 입대해가지고 21살부터 하사로 시작해가지고 장기 복무까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중사로 계시는데 이게 장기 복무면 이제 정년까지 가는 거죠. 55세까지 쭉 가시는 겁니다. 네, 직업 군인은 돈 모으기 정말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 돈 모으기도 좋더라고요.
좋고요. 맞죠? 맞아요. 사실 뭐 돈 안 쓰려면은 가장 좋은 게 아예 안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관사. 옷도 다 주고 네. 신발도 주고. 네, 그렇죠. 부사관 팬티도 주나? 아니요. 그건 돈 주고 다야 그거-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일반 군인만 안 입고 준다고. 다니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뭐 경험담 아니요. 시원하니까. 아니 속옷은 입어야죠. 여름에는 저는 내복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겨울에. 네, 알겠습니다. 내복을 입고 팬티는 안 입으셨다고. 자, 다만 어려운. 이거 취향이니까. 아유 아니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뭐 열려 있는 사람이라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속옷도 뭐 괜찮습니다. 성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음.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 어릴 때 돈을 벌면 친구 대비 너무 잘 버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좀 쓰게 되잖아요.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돈을 집안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고 아, 네네네. 하셨으니까 네. 돈을 한 200만 원 그때는 한 100만 원 초반이었겠죠. 아, 네. 그렇게 벌면서 갑작스럽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좀 문제는 맞아. 왜냐면 신차를 2대를 샀어요. 네. 이 두 대를 사가지고 내가 두 대를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신 건 네, 아니고 네.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스파크 있죠. 아, 경차. 스파크. 그걸 사셔가지고 네. 동생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플렉스죠. 나름의 딱 동생에게 선물로 주고. 아니 근데 보통은 본인이나 가족 차를 타지 동생한테 주기가 쉽지는 그러게요. 않은데. 아마 뭐 집에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네. 그것도 심지어 전액 다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2017년에 그로부터 네. 1년 뒤인 2017년에 본인은 하나 또. 그 K3를 사셔가지고 K3. 그것도 한 1,700, 1,800 정도 주시고 네. 사셔가지고 그걸 타시다가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K3는 처분을 하셨어요. 저걸 팔고 이제 그러면 중고로 팔았으니까 그 돈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집에다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부모님께. 돈이 없으시니까 좀. 네. 그리고 저 스파크를 다시 네. 동생에게 받아왔습니다. 선물로 준 건데. 잠깐 맡겨놨었던 거네요. 그때- 맡겼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 1,400 그리고 K3 1,800 하니까 한 3,000 얼마를 차 사는데 써버리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7년 반이나 돈을 모았고 20대 후반이지만 사실 경제 활동을 7년을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가 지금 제일 위기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돈을 모아보려고 하는데 부모님 지원하느라 이제 3천만 원 못 모으는 게 좀 크다. 네. 월 단위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제 적금 깨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럼 반대로 적금을 또 든다는 거잖아요. 군인공 제외 있죠. 아. 장기 상품을 중간중간 계속 깨셨대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큰 거 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네. 뭐 아직 나이가 어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일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든 차 산 것도 있고. 요것도 사실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군 생활이 사실 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좀 좀 산 속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쵸. 뭐 부대마다 이분은 또 다르니까. 전방이세요. 아, 전방이면 네. 또 힘드신 그러다 것도 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보상 심리로 뭐 이거저거 좀 쓰는 게 있다. 네.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뭡니까? 취미 관련 비용은 포기가 안 되는데 네. 체력 관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헬스, 그런 겁니다. PT 네. 뭐 이런 거 뭔가 또 운동 군인들 관련된 거. 테니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치거든요. 그런 거 배우는 돈은 네. 포기를 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굽네닷컴에서 닭가슴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드릴 겁니다. 아, 진짜로 드릴 네네. 겁니다. 진짜 이분께 드릴 네, 겁니다. 진짜 예.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좀 도움 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저축 105만 원인데 이번 달부터 130만 원이네요. 예, 네. 이게 사연을 보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다들 그러세요. 네. 사연 보낸 그 시점하고 나중에 연락을 드려보면 그때보다 저축액 늘렸습니다. 아, 이래요. 그래요? 혼날까봐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이달부터 130만 원 시작은 네.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야, 105만 원. 근데 숙소 관리비가 3만 5천 원에 끝인 거예요? 끝이요. 비용이 저기서 없는 거죠. 월세가 없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전기 초과 사용료라고 있어요. 네. 쓰는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아, 조금 더 내고 가스도 난방비도 많이 쓰게 되면 조금 더 내는데 네. 뭐 저 정도야. 거의 뭐 부가세 느낌 아닌가요? 제가 지금 좀 너무 이상한 생각일 수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초과료를 내긴 내겠죠? 많이 내겠죠. 아, 네, 그렇겠죠. 그럼 많이 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 5천 원으로 월세 관리비 다 공과금 다 끝나는 겁니다. 야, 5만 원의 집 해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1번 군인들이 돈 모으기 좋다라는 게 네. 적어요. 주거 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안 거. 들죠. 그래서 돈 모으기 좋다는 게 있는데 2번 그래서 돈 모으기가 어렵다. 아, 주거에 대한 위기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달팽이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서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오신 분들은 20대부터 월세 너무 부담돼요. 이거 전세로 갈까? 집을 빨리 살까? 이거 고민하는데 네. 집에 대한 고민이 거의 40대 거의 초반까지 없으시죠.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너무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돈을 뭐 저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쓰죠. 소비를 하는데 예. 이분은 보험료 많네요. 보험료가 셉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여쭤보니까 어머님께서 또 이제 아프죠. 또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권해 주셨대요. 그 지인 또 도와드리는 보험도 있고 해서 저거는 그래 사전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네. 얘기는 됐습니다.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그러면 어떤 그 좋긴 한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차고 넘쳐요. 너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암 보험으로 요 정도 있으면 될 걸. 이게 암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만큼 대비해서. 그러니까 군인은 또 단체 보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보통 3대 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복무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사망보험금 1억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군인들이 그런 보험들을 가입을 할 때 조금 덜 가입해도 되고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낮춰도 그렇죠. 상관없다. 네. 사실 이거는 뭐 리스크 방어용인데 그렇죠. 군대에서 해주니까 네. 장기 복무하실 거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신 요 분한테 보험료를 이제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어느 정도까지? 저는 그래도 한 지금 나이로 다 깨고 가입하더라도 한 7, 8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가입하신 거니까 다 깨실 필요도 없고 줄여도 한 7만 원 정도 안쪽으로. 한 반 안쪽으로 좀 줄였으면 충분합니다. 좋겠다. 네. 그 유류비 10만 원.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영 내에 계시냐 부대 안에 숙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 그리고 그 출퇴근 버스도 없는 조그만 부대라 어쩔 수 없이 자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의 차 카풀도 사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이거는 너무 출퇴근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휴대폰 35,000원 그리고 의료비 10만 원, 20만 원. 뭐 그냥 전체적으로 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식비가 좀 많군요. 식비가 많아요. 밥 대신 닭가슴살 드십시오. 네,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깎아드립니다. 이번에. 이번 달은 아마 한 10만 원 이상 보내드릴 거예요. 이분 근데 특징이 식비랑 편의점 저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편의점 10만 원, 15만 원 있어요. 네. 편의점을 지출 항목으로 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들린다. 매일 들러요. 매일 그 습관이 된 거니까 출근길에 편의점을 들러서 담배랑 에너지 음료를 사신대요. 이게 진심이시네. 몸의 진심이죠. 뭔가 루틴이 이렇게 딱. 그렇구나. 그래서 저거랑 식비랑 합치면 사실 저게 용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비용들이 좀 소소하게. 네. 그래서 자산이 지금 2,570만 원인데 정기예금에 2,440만 원. 그리고 군인공제가 130. 이게 많이 깨가지고 이렇게 5만 원씩 남은 구자만 있고 그 동안에는 깨고. 뭐 부채가 없으시니까. 근데 이러면은 이 예금 요즘에 뭐 이자 높잖아요. 지난달에 가입하셔서 4.5%짜리. 저것도 군인공제 있는 거 좀 이렇게 헐어내가지고 군인공제 이율이 저거 뭐 지금 복리긴 하지만 못 따라가니까 요즘. 요즘에 공제가 못 따라가요. 이 상승 속도를. 그렇죠. 요즘 청약 통장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다 깨버리던다고 막 1.8%죠. 2.1로 올린다는데 누가 들어요? 솔직히 그건 지금. 이자 보고 드는 거 아닐까 좀 속상하긴 해요. 지금 1금융권이 지금 5%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금 들어도 뭐 5%는 나온다. 근데 다행히 이제 부채도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뭐 아직 나이도 젊으셔서 뭐 큰 문제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해결책은 줄일 거 많이 줄이셔야 보험 좀 되는데 줄이고 보험 식비를 그럼 줄이셔야 얼마까지 줄여야 될까요? 이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식비랑 편의점 저거 다 합쳐서 지금 용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녁에 군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는 없냐? 그거 하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부대 규모가 작아서 그게 안 된대요. 또 병들이랑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면은 이제 32년이면 10년 뒤잖아요. 10년 뒤에 한 2억 정도, 2억 3, 4천 정도 모이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연 보내실 때쯤 저게 빨간 그래프입니다. 105만 원씩 저축할 때 이렇게. 그리고 사연 보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할게요. 한 개의 녹색 그래프고요. 이게 요거고 40% 요게 뭐 한 50% 정도 느낌인데 수익률 3% 가정 뭐 이거 그냥 예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금만 넣어놨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중간에 대박 나고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예금 적금 그냥 무위험 자산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 근데 요거를 조금 좀 높여보자. 네, 그러면은 우선은 한 50만 원을 뺄 수 있다고요. 보험료 일단 7, 8만 원 이하로 가지고 10만 원 정도 훅 줄이고요. 식비랑 용돈을 합쳐서 얼마까지 쓰시겠을까? 5, 60 하시길래 그냥 50으로 하시라고 선 그어드렸습니다. 5, 60 하면 분명히 60 써요. 55? 안 돼. 50. 50으로. 50으로 쓰다가 너무 힘들면 55로 올리는 거죠. 오케이.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죠. 이분이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허리띠 졸라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셨는데 뭐 5, 60 이러시는 거면. 근데 허리띠를 이제 살짝만 조이는 분들 있잖아요. 꽉 조여야 되는데. 쭉 줘야 됩니다. 요거는 좀 너무 많죠. 너무 1인이 90만 원 쓰는 건 너무 많죠. 근데 요게 그런 건가요? 혹시 뭐 보조제나 그렇진 않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수 배달 음식.
아까 말한 그 비용이죠. 네. 내가 고생하고 있는 비용. 그렇죠. 이 뭔가 산속에서 전방에서 고생한다는 비용. 그걸 좀 낮추자. 네. 근데 이런 계열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당장의 급여 자체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연금이나 뭐 이런 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바짝 아껴 놓으셔야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급여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바짝 모아야 되고 또 결혼하면 군인분들은 맞벌이가 힘듭니다. 지금 사시는 그렇죠. 그 관사 근처에 사신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일하실 산속에서 맞아. 아니 그러니까 맞벌이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거의 못 봤어요. 네. 뭐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요 정도. 거의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상 외벌이로 가시는 거라서 지금부터 미리 좀 모아 놓으셔야 그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목돈을 굴리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뭐 쓴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 인생에 좀 이렇게 플랜이 좀 꼬일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모아놔야 된다. 그 보상 심리를 나중에 큰 돈으로 돌려받으셔라. 네. 짜잘짜잘하게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청약을 안 하고 안 하고 있어요. 계세요. 네. 청약은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뭐 10만 원 정도는 하시고 해놓으시고. 적금을 확 늘리셔라. 지금 70에서 120만 원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저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나오는데 일단 용돈하고 식비 조정하고 지출 조정하는 걸로만 했을 때 저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군인은 그거 있죠. 그 청약도 좀 약간 특별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죠. 나중에 가서 근데 그러니까 특별 공급도 군인 특별 공급이 따로 있기는 한데 네. 장기 복무 군인들에 대해서 근데 워낙 또 치열하겠죠. 장기 복무 하신 분들이 세고 셌으니까 네. 한 진짜 40대 후반 정도는 가야. 그러니까 어쨌든 청약 통장 하나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가면 또 네. 나중에 또 그런 걸 쓸 수도 있으시니까 네. 요거는 10만 원씩 하나 넣어놓으시고 필요하면 뭐 나중에 대출로 빼 쓰시든지 해도 네. 되는 거니까 음식만 줄여도 많이 줄여도. 줄어들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늘렸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느냐가 윗선인데 네. 저축도 150만 지금보다 지금 130 저축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20 늘렸을 때 저만큼 되는 거예요. 130에서 20더 늘리면은 2억 7천 정도.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0을 더 늘린다라고 한다면 저게 3억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3년 후쯤에 부대를 옮기셔야 된대요. 네.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좀 안정된 주거를 얻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뭐 시드가 좀 있어야 될 테니까 네. 그거 생각하셔서 지금 뭐 약간 소소하게 쓰시는 거는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250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150 저축하는 거가 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아니에요. 주거비가 없으니까 네. 주거비를 5만 원에 끝내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연봉 한 340 정도 월 받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관사가 있으니까. 그 효율을 내야 되는데 지금 네. 안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150 이상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나이도 어리시니까 앞으로 뭐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차만 좀 나중에 바꾸세요. 차는 한 10년, 차는 안 바꾸신다. 차는 한 10년 뒤에 10년 뒤에 바꿔도 충분하다.